스웨덴의 아름다운 휴양지 고틀란드 섬. 해마다 7월 초가 되면 수많은 외지인들이 몰려들어 숙소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알매달린 공원에서 열리는 축제 때문인데요. 맛있는 음식과 북적거리는 사람들. 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 그런데 이 축제에는 조금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스웨덴 총리가 정견 발표를 하고 발표가 끝나고 시민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질문을 쏟아냅니다. 신문과 영상으로 만든 뉴스가 아닌 노래로 전달하는 뉴스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든 피켓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름을 달라, 방학을 달라. 아이들의 방학에 비해 부모들의 휴가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은 심각한 수학적 오류라는 피켓도 있습니다. 알매달린 위크라고 하는 정치 박람회. 스웨덴 시민들이 일부러 휴가를 내서 참석한다는데요. 일주일 동안 3,800여 개의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해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소통의 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는 스웨덴 민주주의. 분명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죠. 나도 알고 너도 알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그 무엇을 만나게 되는 방송. 알고 보면 쓸모있는 잡동사니 방송. 라디오 금천 고고의 알쓸잡방 출발합니다. Baby, lay on back and relax. Kick your pretty feet up on my dash. No need to go nowhere fast. Let's enjoy right here where we at. Who knows where this road is supposed to lead? We got nothing but time. As long as you right here next to me,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If it's meant to be, it'll be, it'll be. Baby, just let it be. If it's meant to be, it'll be, it'll be. Baby, just let it be. So won't you ride with me, ride with me. See where this thing goes. If it's meant to be, it'll be, it'll be. Baby, if it's meant to be. I don't mean to be so uptight, but my heart's been hurt a couple times by a couple guys that didn't treat me right. I ain't gonna lie, I ain't gonna lie. Cause I'm tired of the fake love. Show me what you're made of. Boy, make me believe. Whoa, hold up, girl, don't you know you're beautiful? And it's easy to see. If it's meant to be, it'll be, it'll be. Baby, just let it be. If it's meant to be, it'll be, it'll be. Baby, just let it be. So won't you ride with me, ride with me. See where this thing goes. If it's meant to be, it'll be, it'll be. Baby, if it's meant to be. So come on, ride with me, ride with me. See where this thing goes. So come on, ride with me, ride with me. Baby, if it's meant to be. Maybe we do, Maybe we don't. maybe we will, maybe we won't. But if it's meant to be, it'll be, it'll be. Baby, just let it be. Sing it, baby. If it's meant to be, it'll be, it'll be. Baby, just let it be. Let's go. So won't you ride with me, ride with me. See where this thing goes. If it's meant to be, it'll be, it'll be. Baby, if it's meant to be, if it's meant to be, It'll be, it'll be. Baby, if it's meant to be, if it's meant to be, it'll be, it'll be. Baby, if it's meant to be.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혹시 여러분 민주주의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하면 또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는지요? 오늘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모임을 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직접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금천구에 살고 있는 학부모이자 민주시민교육에 아주 관심이 많은 유쾌한 작당 팀원의 활동가 김은주입니다. 네, 만나뵙게 안녕하세요.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박수 치나요? 아, 네. 네, 또. 안녕하세요. 저는 유쾌한 작당의 안희숙입니다. 네, 와. 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늘 좀 약간 주민들이 듣기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민주주의, 이 말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민주시민까지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익숙한데, 민주시민 교육. 이게 교육 중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좀 약간, 알 때 모를 때 생소하기도 하고, 우리가 교육받은 게 다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약간 정의 내리기가 민주시민 교육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정의 내리기가 좀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막상 모르겠다는 생각. 금천구에서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타이틀로 무언가를 하시기 시작하신 분들이잖아요, 두 분.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한데요. 그간의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그런 진행된 사항들이 어땠는지 한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처음에는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 건 아니고요. 2017년도에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사단법인 마을인 교육에서 이 관련된 사업을 시작을 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사업명이 작당하자 유쾌한 작당이라고 하는 사업명이었는데 네. 그때는 금천마을대학이라고 하는 컨셉이었어요. 여기 금천마을대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참여가 곧 이 배움이 되고 소통이 된다는 것이 모토여서 그런 것들을 금천구의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확대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그때 꽤 오랜 시간 거의 한 12회차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강연들을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들으시고 네. 그리고 그것에서 또 이렇게 생활이 발판이 돼서 열심히 좀 참여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한 40여 분 정도가 시작이 되셨었는데 그거를 끝까지 해서 수료증을 사실 그때 드렸었거든요. 네. 그때 수료하신 분들은 한 25분여 남짓한 분들이 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꽤 많이 수료하셨네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게 좀 근간이 돼서 유쾌한 작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금천구에서도 이런 이 민주주의 교육 내지는 이런 소통과 참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키워드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것이 2018년도 그리고 올해 이렇게 시즌 2, 시즌 3 뭐 이렇게 해서 약간의 해마다의 주제들은 조금씩 달랐지만 어쨌든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3년 정도 연속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 유쾌한 작당이라는 이름으로요. 제가 네, 그렇죠. 2017년도에 기억이 나요. 그거 보고서 네. 그 주제가 저가 너무 관심 있는 주제여서 참석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못 네. 갔고요. 작년에도 제가 한 번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되게 특이하다, 정말 좋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 주최한 곳은 어디예요? 뭐 예를 들면 시민단체라던가 뭐 어떤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사단법인 마을인 교육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위탁받고 있는 네네.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 수많은 우리 금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공동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그런 단체들인데, 네. 금천 교육 네트워크가 예, 맞습니다. 네. 마을인으로 바뀌었는데 그 네. 마을인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죠. 여기 라디오 금천 팀도 네. 사실은 들어와 있는 굉장히 네. 의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시작이 됐고 지금도 그쪽에서 그 팀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고 18년도에는 그러면 이제 많은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의 민주주의와 내지는 참여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하는 강연의 형태가 되었으니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
아이들이 조금 더 참여 확대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지금 이 고고님도 그때 같이 합류하신 거고, 그리고 그때 뭐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셔서 작년에는 어린이 민주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랬죠. 저희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작년에 12월에 또 마을 기록전이라고 하는 것을 했었는데, 네. 그때 저희가 했던 강연의 일부의 자료들이 또 그곳에 전시되기도 했고요. 네, 뭐 그런 아주 즐겁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하여간 2017년부터 해마다 네네.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의숙님은 어떻게 해서 이제 올해 처음 합류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모임에 함께 하시게 되셨는지. 저도 유쾌한 작당이라는 팀이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마을 밴드나 그런 곳 무슨 뭐라고 하죠? 그렇게 종이 인쇄된 종이 같은 광고 같은 포스터 같은 거 예, 보고. 그걸 활동지. 그런 데서 네. 유쾌한 작당 그림이랑 포스터도 보고 활동 그때 김밥 말았던 거 그런 거 보고 이름 자체가 정치살 작당이 먹을 때 유쾌하니까 했던, 예,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 지금 4학년 된 딸이 있는데 자꾸 이제 학교에서 뭘 배워오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아니야 나에겐 권리가 있어 나도 인권이 있잖아 자꾸 토를 달길래 네. 의무는 안 배웠어 했더니 기억이 없다며 그래서 딸이랑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작년부터 그런 얘기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아는 권리 의무와 민주랑 우리 지금 2019년을 딸고 있는 제 딸이 살아가는 민주는 되게 큰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궁금도 하고 하던 차에 유쾌한 작당이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알아가고 있다고 해서 저는 쫄라서 들어온 케이스예요. 자발적으로. 예, 네. 작년에 엄청 여기저기 반가웠답니다. 네. 여기저기 손을 뻗쳐서 들어왔습니다. 되게 네. 적극적인 네. 분이시구나. 저 같은 경우는요, 재작년에 시간이 안 들어서 못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시간이 돼서 2번의 강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예산에 관한 거였고, 2번은 민주주의에 관한 뭐 그런 강의였던 네,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예. 예산 강의는 시간이 안 돼서 못 듣고, 이제 2번째 민주주의 신청만 해놨었어요. 네. 날짜를 콕 집어서 신청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예산은 시간이 안 돼서 신청도 안 했었는데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여기 김은준 선생님한테. 김은준 선생님. 왜 안 오세요? 저 신청 안 했는데요. 그래서 그럼 다음에 꼭 오세요. 그래서 네. 다음에는 신청해놨으니까 당연히 가죠. 그리고 갔는데 이제 강의를 한번 들었더니 이거 빨리 우리 민주시민 교육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이제 뭔가를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의숙님은 이제 올해 함께 해보시니까 대략적인 소감이 어떠신지. 저는 궁금해요. 솔직히 잘 때는 자발적으로 1년을 기다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재밌어요, 솔직히. 좋은 사람들도 너무 많고, 뭐 원래 알고 계셨던 분도 있는데, 같이 하면서 또 새롭게 알아가는 분들도 있고, 다 재밌는데, 좀 씁쓸한 게, 저도 솔직히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들어온 게 있는데, 다 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교과서로 배웠잖아요. 뭐, 헌법 제일 처음에 우리는 민주주의 공화국의 공화국은 아닌가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대통령 뽑을 수 있는 뭐 그런 권리가 민주공화국 있고 맞죠? 그런가요? 제가 잘 모릅니다. 공부를 잘 못했네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사실상 제일 먼저 배운 게 민주주의는 헌법이랑 당연히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우리의 권리가 있고 우린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실감을 못했어요. 솔직히 대통령 선거할 때 빼고는 잘 몰랐는데 이게 민주주의인데 내가 모르고 진짜 교과서로만 알고 있었고 잘 몰랐구나. 그리고 민주시민 교육을 왜 해야 되지? 우린 민주시민인데 하면서 되게 좀 씁쓸하기도 했고 의아도 했고 꼭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정말. 맞아요. 우리가 40대 초반, 30대 후반, 40대 초반은 이게 좀 민주주의 관련해서 끼인 세대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40대 후반, 지금 40대 후반 뭐 70년대생부터 해가지고 그 전의 세대들은 사실 대학생 때 아니면 뭐 20몇 살 때 직장인들이 시위를 하던 세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능 세대 시작할 때 그때 세대들은 그 시위도 끝날 무렵 그리고 또 교과서에서 5.18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그 근현대사 현대사를 배우지도 않고 말도 하지도 선생님들이 눈치 봐가면서 맞아요. 말도 하지도 예. 않던 그 낀 세대 민주주의를 직접 그러니까 뭔가 민주주의의 아주 치열한 현장에 있어보지도 않은 세대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워보지 않고 쉬쉬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민주주의에 대해서 중간에 공백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요즘 아이들은 아까 의숙님 딸처럼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잘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네. 느끼고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또
현실로 살아냈고 하루하루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중간에 좀 약간 공백기가 애매한 세대인 것 같긴 해요. 혜택을 받고는 받는데 네. 잘 네, 몰라 네. 이 혜택에 대해서 네,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피 흘리지 않아서 행복한 세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감사한 의식은- 세대죠 그냥 네, 저희가. 그리고 더 잘해야 네. 되는 세대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민주주의하고 우리가 배우는 우리 세대들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세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갭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갭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었어요. 더디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머리로만 알아서. 예,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수준이라서 가슴으로 그걸 느끼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민주주의 하면 뭐 이렇게 예전에 뭐 데모하고 예를 들면 뭐 투쟁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선입견들 때문에 제가 처음에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저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색안경 같은 것들을 끼고 보시는 시선들을 느꼈었거든요. 물론 뭐 저한테 뭐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는 않지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느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선입견 이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편견 없이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그래서 제가 조금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고고님이 작년에 뭐 시간 때문에 2번 정도 참여하시면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한 번이요, 한 번. 한 번인가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 참여했을 때 그 되게 이렇게 참여율이 굉장히 확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201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여 명 정도 시작해서 한 25분 정도가 수료까지 하실 정도로 혹시 수료증 안 준다고 해서 참여를 떨어뜨린 그랬나 건 봐요. 아니에요? 그래서 수료증을 줬었어요. 근데 예. 작년에는 그 참여율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아쉬워서 그 이것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주제의식하고 좀 다른가 작년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약간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약간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좀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도 더 깊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에 이제 들으실 곡은 의숙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지난 예. 방송 때 알쓸자빵 겹쳤을까봐 10화 때 되게 신경 썼었어요. 방탄 특집이었는데 저 부탁 하나 해도 되나요? 네네. 고고님. 뭔데요? 저희 딸이 꼭 자기 이름 말해달라며. 아, 네. 방탄 노래 전에. 곡 소개하시면서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시흥 이동의 김나현 양이 신청한 김나연인가요? 김나현? 현입니다. 네네. 금동초 김나현 양이 신청하신 곡이네요. 네.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듣고 오겠습니다. 모든 게 궁금해질 때 tell me oh yeah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 text me oh yeah Your every picture 내 머리 나 듣고 싶어 babe Come be my teacher 네 모든 걸 다 가르쳐줘 내 삶은 언덕너여 관계에서 꽉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 너의 관심사 걸음걸이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들같이 난 말했지 너무 작다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난 말했지 운명 따윈 전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세계의 평화 거대한 질서 그저 널
않고 말하길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도 했어 높아버린 sky 커져버린 헛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며 기도했어 But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던 걸 네가 준 이 그 후세 나에게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me fly All of my night, all of my night. I faded all my life. 그 전부 함께 하고 싶어. All of my night, all of my night. Looking for something right. 이제 조금 더 알겠어. I want something stronger than a moment love. There's nothing stronger. 네, 지난주에 방탄 특집이었는데 지난 방송 때 오늘 또 들어도 좋네요. 김나현 양이 네. 신청한 나연아 잘 들었니? 네네. 아, 제가 노래방에 가면 이 노래를 항상 꼭 부릅니다. 아, 노래방을 한번 가는 걸로. 네. 네,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민주 시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선 시민에 관한 개념부터 정의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시민이라는 단어를 하면 일단 시티즌. 그러면서 이제 어떤 도시에 사는 시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티즌이 도시에 사는 그 주민들이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시티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청취자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시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가끔 초등 저학년 아이들한테 시민이 뭐예요? 그러면 사회 시민이요, 어디 그러니까 도시에 시에 사는 사는 사람들이요라고 말하긴 하는데 그런 의미도 있긴 하지만 이제 시민이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굉장히 포괄적이어지고 예전에부터 이제 그런 시민이라는 것은 의미가 또 굉장하기 때문에 시민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요즘에 뭐 세계 시민이란 말도 있고 네, 저희 네. 애가 말하는 시에 사는 사람 그 뜻도 있고 그래서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봤더니 시민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라고 내 땡땡이 뜨더라고요. 아, 네. 네. 근데 다 알고 있잖아 저희가. 그쵸, 그렇죠. 네. 다 아는 내용인데 정치적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란 자체가 저희가 어떤 특수한 정치적인 그런 거를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확산되는데 지체되는 이유가 이게 아닌가. 한 국가나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을 예, 맞아요. 시민으로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게 어린이 민주시민교육의 첫 장에 있었던 네. PPT 내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시민이란 뭐 이러면서 네네. 아이들한테 퀴즈 형식으로 냈던 거라서 그쵸. 네, 네, 기억이 더 작년 나네요. 새록새록 나네요. 그렇죠. 네, 고건님도 생각나시는 걸로. 어떤 네. 구성원 모두를 시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민주 시민이란 어떤 시민을 말하는 걸까요?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민주 시민이란. 저희가 얼마 전에 네네. 이 유쾌한 작당 시즌3를 지금 준비하면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라고 하는 것을 좀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쾌한 작당 시즌3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그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위원장님의 네. 그 노태현 위원장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때 그 강연장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민주시민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주시면서 생각나는 네네. 것들을 포스트에서 네. 적어봐라 약간 그런 네. 형식으로 말씀하시 다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네.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의 의견들 중에 제가 적었던 것은 뭐 참여, 함께, 배려, 존중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링컨 썼었어요. 그 네. 기억에. 네네. 의숙님이 그때 링컨 썼던 거 네, 생각나요. 저도 그래서, 생각나요. 그래서 노태우 위원장님이 좀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왜 링컨을 생각했었지 민주주의 하면 왜 나는 링컨이 생각나지 했더니 네. 국민의 이안 그게 링컨이란 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 하면 링컨이 게티스버그 떠올랐구나. 연설인가 뭐 그거죠. 똑똑하십니다. 네. 거기까지만 네네. 그래서 링컨이 떠올랐었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읽었던 교과서에 국민의 그쵸? 의안, 국민을 그리고 위한. 위인전에 읽었던 네네. 그 장면이 떠올랐었나 봐. 어렸을 때부터 그쵸. 머리에 박혔었던 것 같아요. 국민의 네. 네. 그래서 그런 그렇구나. 것들에서 저희가 그런 민주 시민이다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받고 생각해보고
뭐 표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날 음.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어쨌든 이런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비단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들은 절대 아니잖아요. 학교든 직장이든 뭐 예를 들어 시민사회든 내지는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어쨌든 집합하고 뭔가를 이렇게 통합하고 하는 것에는 이제 필요한 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그때 했던 이 위원장님의 그런 강연 그다음에 그런 워크숍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미랄이 돼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다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때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을 듯한 분들에게 네.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뭐. 알아서 말씀해 주시고 네, 네. 계시네요, 예. 지금 벌써. 네, 배지도 있고 그러신 분들 네,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잠깐 그래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그의 같아요. 구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 그다음에 이런 이 시의원님들한테 함께 하셔서 의견들을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들이 뭐 물론 일정상에 바쁘신 예. 거를 저희가 이해 못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던 것이 무척이나 아쉬웠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작은 움직임들이 이렇게 지역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특히나 더 좀 봐주셨으면 좀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그 이후에 어떻게 그럼 우리가 활동할지에 대한 부분은 네네. 또 고고님의 질문을 통해서 네네네. 다시 한번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말씀도 잘하시고 진행도 알아서 하시고 진행자가 바뀐 것 같아요. 네,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이런 의도는 1도 아니었습니다. 네. 늘상 뭐 익숙한 거기 때문에 뼈 있는 말. 말에 항상 뼈가 있어야죠. 원래 이렇게 프리한 방송인 거죠, 이거? 그럼요, 네네. 네, 라디오 금천 고고의 알쓸적방 참 편안한 방송입니다. 저는 작년에 예전에 그 아이들과 도서관에서 민주시민에 관한 교육을 했었잖아요. 이제 가볍게 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아이들 몇 명, 한 10명 정도 모아놓고 같이 했었는데, 민주란 무엇일까, 친구들아? 라고 했을 때, 민주가 뭔지, 아니, 민주주의가 뭔지 아냐고 했을 때, 민주는 내 친구 이름인데? 아, 민주. 네, 민주. 네네. 제 네네. 친구에도 있습니다. 민주. 아, 네네. 꿈씨 도서관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민주가 내 친구 이름인데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천진난만한,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민주주의를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또 심각하게, 그렇게, 그렇죠. 일단 민주주의면 선배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생각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은 정말로 이게 멀지 않게, 무겁지 않게 받아들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친구 이름이 민주인데요. 학교에서 민주주의는 이거라고 배웠어요.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부럽다. 신기했어. 나도 어려운 거를. 부럽다. 우리는 아까 말하려고는 읽어야 되고. 시민도 되게 정의 내리기 네. 어려워하고 민주 맞아. 시민도 정의 내리기 네이버 어려워하는데 찾아왔건만. 네네 아이들은 쉽게 받아들인다. 네, 그런 걸 좀 느꼈고 그리고 지난번에 노태훈 서울 민주주의 시민 네트워크 시민교육 네트워크 위원장님이 이제 시흥 이동 강의실에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때 해주신 강의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주권자 의식이라는 말이었거든요. 네, 생각나요. 민주시민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민주주의라는 것은 주민이 그 일반 국민들이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주권자 의식이 당연히 가져야 하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그 개념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권리도 누리면서 또 의무도 하면서 주권자 의식을 가지는 게 민주 시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전 솔직히 그 대목에서 좀 찔렸던 게 주권자 의식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나 권리 있는 사람이고 그래 나도 지킬 건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남의 일 같고 끝에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게 별거 아닌데 대통령 선거부터 해서 우리가 뉴스 보는 것도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되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게 네. 되게 창피했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얘기했었는데 스웨덴의 그 참여형 민주주의, 소통의 민주주의, 그 스웨덴의 민주주의는 이제 처음에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기타 다른 나라처럼
투표율이 되게 저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저기에서 작년에 했던 정치 살롱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토론하는 공론의 자리가 생기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고 또 그 자리에 정치인들이 와서 자기들의 공약이라든가 정견 이런 것들 발표하고 소통하고 질문하고 토론의 자리가 많이 생기면서 투표율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노태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주권자의식을 가지면서 선거의 투표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점점 정치는 우리의 삶이랑 개별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주권자의식을 가지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자발적으로 와닿았어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네네. 거, 능동적이란 말로, 예. 그렇죠. 그게 그건데 괜히 어렵게 느꼈던 것 같아요. 단어 자체가 우린 그렇게 글로 배웠기 때문에 어려웠던 그쵸. 것 같아요. 네. 우숙 씨의 자발적 네네. 참여? 예, 그렇죠. 접니다. 네네. 아, 네네. 주거니 받거니 칭찬 타임 아주 칭찬 타임도 가지고 진행도 알아서 잘하시고. 아, 네.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요. 금천구에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에 한참 진행하려고 하시는 그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무엇일지. 민주시민이라는 건 이제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학교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그리고 지금까지 뭐 여기저기에서 가정교육이라는 뭐 시민단체에서 배웠던 거 학원에서 배웠던 거 우리가 교과서에서 사실 민주주의는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민주시민 교육이 또 새삼스럽게 다시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초등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이 타이틀로 뭔가를 가르친다고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네. 아이가 뭔가를 배워오고 뭔가를 느껴서 오겠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얘가 말을 네네. 되게 화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는 아니고 딱 보통의 아이인데 그 어린애가 갑자기 어느 날 인권 그러면서 인권이 뭔데 했더니 내가 태어날 때 갖고 나오는 거야 엄마. 그래서 너 그런 말 할 수 있니?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배운대요.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그게 교육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지금 애들한테 선생님들이 가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네. 시간을 갖고 하는 거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엄마. 그냥 내가 태어나서 갖고 있는 내 사람이 태어나면 갖고 있는 권리가 인권이래. 그냥 정말 저학년 때부터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그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민주시민 교육이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나연이가 너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저희 딸은 똑똑합니다. 그렇게 쉽게 이제 그렇게 뭐 방금 전에 말해줬던 네. 그 집 딸 나연이가 진짜 굉장히 아주 정답을 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껴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내가 이거는 부당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 아닌 것 같은데 했더니 아니 엄마 내가 싫을 때 싫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 것 같아. 그래서 아이랑 도서관 가서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어린이 도서관에 어린이 민주주의, 어린이 민권에 관한 책이 정말 많아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아 요즘 애들은 이렇게 잘하는구나. 되게 이상하게 놀라고 좀 창피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은주님 그러면 은주님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 새삼스럽게 또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민주시민 교육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물론 저의 단어는 아니지만 일단 민주시민 교육의 정의를 지금 말씀드리면 네. 민주시민 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함양하고 네.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역마다 약간의 정의들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고 하는 것의 핵심은 자질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에 관련된 정의 부분인데요. 네. 그 조례를 하는 특별한 또 나름의 이유가 이런 교육을 사람들에게 활성화하고 민주시민 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 바로 조례의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시민이 뭐 저희는 지금 금천구니까 금천구의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조례의 목적이라고 지금 서울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네. 어찌 보면 물론 이게 조금 약간 뭐 지역별로 좀 더 이야기하는 뭐 그런 내용들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조례를 지정하는 나름의 이유들은 이런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조례의 기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시민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자유롭고 평등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무슨 역할이나 내지는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이게 아주 관련이 없지도 않아서 역사 강사 심용환 씨가 금천구에 오셔서 3회 동안 헌법으로 보는 민주주의 이런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설문조사를 받았었잖아요. 네. 그때 한 설문은 어떤 것들이에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주시민 교육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다, 네. 없다, 네, 뭐 네. 그렇게 하고 목적과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네. 어떤 방법으로 행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내가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설문이었거든요. 민주시민 교육에 관해서 예.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요. 어떻게 평소에 생각을 하셨는지 그냥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설문이었어요. 네네. 그때 설문 받으시면서 어떤 것들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의숙님은 올해 새로 함께 하셨으니까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신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예. 어제랑 내가 오늘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랑 내가 올해가 다르고. 그렇구나. 근데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설문지 이렇게 추스리면서 이제 읽어보잖아요. 근데 네네. 민주가 다 좋은 것도 아는데 정치적으로 오해를 약간 선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고, 그렇지만 필요해.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한다면 다 같이 오픈되게 배우고 싶어. 약간 그런 뜻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네네. 오픈 강좌 같은 걸 많이 예, 그런 원하시는구나. 식으로. 혹시 그 설문은 어디에 쓰이게 되나요? 어디에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나중에 또 얘기를 할 조례 텐데 저희가 만드실 앞으로 때? 공부하고 나아가는데 밑바탕이 되는 거죠.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민주시민 교육의 방법에 대한 질문이 저는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네네. 혹시 그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이런 네네. 것들을 했을 때 없다고 물론 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참여를 해본 적은 있다. 그게 대중적인 강연의 형태였다. 이런 답변들이 네네. 많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본인이 참여를 하든 아니면 뭐 그냥 뭐 의식적으로 참여를 하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이해하든 어쨌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뭔가를 쭉 이렇게 이어가면 네네. 알게 모르게 알게 되는 것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며드는 저는- 거요. 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이게 유쾌한 작당팀을 이끌면서 느꼈던 느낌 중에 하나로 좀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처음엔 저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 그때 주로 하셨던 선생님이 뭐 이거를 좀 이렇게 진행하는 약간 매니저 역할을 좀 네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라고 부탁하신 것이 시작이었기도 네네. 해서 모르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강연을 어쨌든 매니저니까 한 번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강연을 듣고 네.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뒤에서 또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뭐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저도 그거를 스며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몰라도 알아도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하는 것들을 좀 그날 설문조사를 하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 설문지는 많이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한 3번 네네. 정도 그 수거를 했었는데 네. 지금 대략 물론 뭐 참여자들이 매번 횟수마다 조금씩 달라서 네. 그리고 했던 분들이 그 다음번에 오시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중복되는 분들을 하니까
한 100부 정도 받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설문 받을 때 네. 지난주에 했다고 안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중복돼서 제출하신 분은 거의 없는 거 네, 그런 같긴 것 하던데. 같아요. 네. 100장이면 꽤 많이 받은 네, 거네요. 네, 3주 동안. 네,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으실 생각이세요? 지금은 일단 저희가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간이든 어디든 가고 싶은데 네. 설문지를 지금 그 어저께 화들장에서 서명 운동을 했던 것 어떤 서명이요? 이 민주시민교육 청취자분들께 이제 네. 설명 좀 해주시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우리가 금천구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저희 주민들 시민단체의 움직임을 조금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화요일마다 열리는 화들장에서 서명을 받았는데 네. 제가 그때 뭐 고고님도 어저께 같이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뭐 이게 약간 생소한 공간에서 이거와 관련된 것들을 받는 것에 대한 약간의 거북스러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농산물 사러 오신 분들한테 어, 민주시민 네. 교육 민주시민 서명을 교육 받고 딱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알리고 함께하자고 하는 참 좋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네. 이런 공간과 환경에 대한 제약들을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컨셉이 좀 맞아야지.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고민이 그쵸, 됐고요. 그쵸. 예. 네. 어쨌든 그 3회차 강연은 그래도 비슷한 주제라고 생각하셨는지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셔서 참 지금 감사해갖고 지금 네. 그때 설문을 해주셨던 분들이 혹시 들으신다면 네, 네, 네. 다시 한번 그 감사합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설문지는 이제 100장 정도 모이면 적은 게 아닌데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요. 혹시 분석 같은 거 해보셨어요? 아, 분석을 이제 네. 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끝났고 그 이후로 네. 유쾌한 작단 팀원들끼리 함께 아. 회의하는 시간을 아직 갖지 못했어요. 다들 너무 그래서 바쁘셔서. 네, 네. 다들 지금 공사가 다 망하신 분들이라 어쨌든 마을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이라 그분들과 함께해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무언가를 준비하는데 이 중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네.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방향 그러면은 잡는데 큰 도움이 방향을 될것 잡는데 같아요. 네, 민주, 네. 앞으로의 그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이런 행사들이나 뭐 조례 만드는데도 이런 네. 설문지들이 쓰이는 네,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군요. 금천구의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드실 생각이고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이후에 또 얘기를 나누실 텐데요. 그러면 은주님이 이번에 또 한 곡 들고 오셨는데 이 곡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정말 이렇게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교양이 교양 있는 제가 교양 있는 저 성공 못할 저 뻔했어요. 이분이 이거 이렇게 때문에. 교양 있는지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게 품격 있는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곡 소개 좀 해주시죠. 놀라셨나 봐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게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이 피플송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네. 사실 제가 이걸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건 우리 아이들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네. 중학교, 초등학교 딸과 아들이 있는데 네. 얘네들이 금천구의 사실은 핵심적인 또 청소년 사업 중에 하나인 네. 이 레미제라블 공연의 엄청난 4기호기 팀이죠. 4기호기의 영어 뮤지컬 네, 맞습니다. 레미제라블 팀. 네,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거의 유일하지 않아요? 네, 서울시에서 유일하고요. 아, 네. 오디션도 치열했다 그러던데. 네, 그래서 그때 4기호기 때 우리 아이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작년이 사기. 작년이 5기고 작년이 그 5기? 전에가 4기입니다. 아.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이런 대중적인 것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바라는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레미제라블 공연 연습을 하는 내내 거의 엄마는 따라다녀야 돼요. 공연 장소가 바뀌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맨날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 노래를 수천 번도 더 들은 거예요. 네. 그랬어요? 왜냐면 연습은 애들은 계속하고 수천 번을 더 들었으면 이제 가사도 외웠겠네요. 네, 외웠는데 같이 노래를 부르시나요? 못하기 때문에 부르라는 말을 하지 마. 가사를 좀 띄워가지고 한번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들으면서 더 많은 의미를 생각하게 된 노래인데요. 저희의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미랄,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피플송의 노래. 미랄이란 단어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아, 네, 그런가요? 예. 네네. 피플송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노래에 이제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게 생각으로. 피플송이라고 보통 불려요? 네, 피플송이라고. 제목은
네,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그냥 부르기 원곡을 편하게. 부를 때 그냥 people송이라고 해요. 근데 네. 저는 이거를 들을 때마다 아직도 소름이 그때 그 감동처럼. 네, 아니 너무 좋아요. 이 노래는 뭐 라디오로 듣던 뮤지컬로 듣던 뭘로 듣던 아직도 전율이 쫙 오르는 저한테는 그러니까요. 최고의 베스트. 영화에서 보면은 네. 그 연기자들의 표정이 너무 엄숙하고 저도 찾아서 장엄하기 봤어요, 때문에. 이 부분은. 근데 네. 멋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 레미제라블의 듣고 오겠습니다. 레미제라블의 Do You Hear the People Sing?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Will you join in our crusade? Who will be strong and stand with me? Beyond the barricade, is there a world you long to see? Then join in the fight that will give you the right to be free.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Will you give all you can give so that our banner may advance? Some will fall and some will live. Will you stand up and take your chance? The blood of the martyrs will water the meadows of France.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네. 레미제라블의 Do You Hear the People Sing? 다시 한번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장엄하고. 그래서 이게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냐고. 네. 그렇게 어떤 권력자들에게 네, 지금 맞아요. 시민들이 시티즌들이 이렇게 외치는 함성인 거죠. 네. 지금도 소름이 소름이 돋아가지고요. 네. 다시 한번 또 끝나면서 집에 가는 길 한번 들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이제 금천구에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드실 생각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조례라고 하면은 또 조례라는 단어조차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조례가 뭐야? 도대체 법이야, 규칙이야, 아니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있거든요. 저도 조례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조례가 뭐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지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아까 또 조례 얘기를 잠깐 먼저 조금 말씀드린 걸 좀 이어서 네.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민주시민 교육 조례가 이미 공포가 되어 있는 몇 개의 지자체들은 뭐 서울시 중에서도 몇 개 구가 있고요. 그리고 뭐 대전, 경기도, 전라북도 뭐 이런 등등의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를 지금 그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네. 이렇게 시민들이 뭔가를 활동할 수 있는 기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서울시에서는 저희 금천구가 사실은 이게 조례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제정하는 방법이 네.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행정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해. 지자체에서 네네. 먼저? 지자체에서 뭐 어느 과나 어느 팀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라고 해서 행정적인 것들을 발휘해서 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 네. 하나는 지금 구의원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무슨 구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천구 구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구의원님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니 조례 제정을 하자 이렇게 하는 그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 사회, 특히 주민들이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 역설하고 이것들을 좀 함께 모으는 것들을 하는 건 어느 구나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은 아주 유일한 형태라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번도 시민들이 먼저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아, 지금 그 5개 정도 다른 구에서 5개 정도 민주시민의 서울엔 5개. 예, 그런 조례가 있는데 네. 시민단체에서 먼저 발의를 해서 하는 네, 건 없는 거예요? 발의. 구의원 발의라고 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강서, 광진, 노원, 도봉, 서대문구가 네. 이렇게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런 움직임을 그러니까 하고 싶다라는 욕구만 있었지 네. 몰랐었을 때 그때 지난번에 강연자로 오셨던 노태훈 위원장님의 사실은 네. 그 말씀 중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팀은 금천구가 유일하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으니 네네. 저희가 지금 아직 그래서 저희가 미약하고 부족한 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다. 이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의미가 있네요. 네, 의미가 훌륭하고 훌륭하니 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셔서 그때 또 다른 되게 많은 그 기운을 받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 대한 과정으로 저희 금천구의 의장님을 만나 뵙기도 하고 구의장님이요. 네네. 네. 구회장님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설명도 드리는 시간을 저희 유쾌한 작단 팀원들과 같이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교육과 관련된 이 과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하는 시간도 갖고 그래서 네. 저한테는 어찌됐든지 간에 이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제정까지가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러네. 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좋겠는데 이제 되지 그 않을까요? 과정이 또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천천히 어떻게 보면- 가는 그쵸? 방법인 네. 것 같아요. 아, 네네.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그 설문조사 받을 때도 그렇고 서명 받을 때도 그렇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니 서명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을 때도 그렇고 주민분들이 좀 생소하다고 느끼고 이게 뭐예요? 선입견도 라고 있는 하시는 분들도 분들 계시고. 많았는데 금천구에서 만들게 된다면 이게 만들고 안 만들고가 그런 것보다도 이미 주민들이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필요성을 좀 인식하고 공감대,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공감대 형성이 이런 동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직은 낯서니까 단어 자체가 네. 저희도 그렇잖아요. 민주 시민 하면 민주까지는 좋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근데 민주 시민 하면 이거 정치색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럴 선입견이 수 있기 있죠. 때문에 이제, 네. 한 발짝 다가오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다들. 어떤 당 이름 예, 비슷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무슨 그런 그쪽 얘기를 하는 라인인가 건가 생각할 수도 있고. 싶으시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걸 깨는 것 자체가 시작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저희는 맞는 솔직히 말씀이에요. 제 직업은 전업주부 앤드 학부모이거든요. 근데 네네. 저 같은 사람이 같이 시작했다는 게 되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정말 어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니까. 특별한 정치색을 가지고 하는 건 예.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정말 이렇게 공개 같이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를 위한 것 같아요. 낀 세대를 위해서. 네네. 우리 딸 아들들은 느끼고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 크신 분들은 자기 생각이 확고하신데 저희는 껴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구나. 네.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조례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각자가 그 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라던가 지지하는 분들 동참하시는 분들이 각자 지지하는 당은 따로 있고 그 당하고는 상관없이 네, 절대 상관없이. 일반 시민으로서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그 공감대 형성을 하려면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끼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주민들과 가장 함께 할 수 중요하죠. 있는 네.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함께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조금 마련을 해보자. 이번에 네. 설문조사도 하면서 참여의 형태도 묻기도 하고 그리고 참여할 의사가 있냐 이런 것들도 묻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할 때 참여를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네네. 저희 유쾌한 작당 팀에서 일단 날짜를 먼저 정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이제 곧 아이들 정했어요? 네네. 언제였죠? 지금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우리 고모님이 또 그날 바쁘신 관계로 혹시 정해놓은 거 있다면 네. 예상 날짜 지금 말씀해 네, 주셔도 좋아요. 좋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러면 언제였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8월 28일 날이고요. 아하, 수요일이에요. 네네.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저녁 시간으로 했고요. 네네. 저녁에 7시 휴가 끝나고 8월 28일이요. 애들 네. 학교 보내고. 학교 저녁에 8월 네네. 28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고 네. 그 공론회라는 거는 작년에 했던 정치 살롱처럼 같은 그런 비슷한 컨셉입니다. 네, 비슷한 네. 형식으로 가는 네, 거예요. 정치살롱에서는 네네. 그때는 작년에 6.13 지방 선거 때문에 있었던 그분들을 위한 뭐 약간의 이 토론회 내지는 그런 질의응답의 형태였다면 네. 지금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키워드 주제를 가지고 네. 좌장님을 모시고 패널들이 의견을 네. 서로 나누는 시간 토론회 자리 같은 네,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주민들이 거기에 좀 궁금한 사항들을 덧붙이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 공론의 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꼭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예, 말하자면 부탁드립니다. 네네. 8월 28일 수요일 저녁 수요일. 7시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 교육이 왜 필요한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하지 않다. 왜 굳이 필요하냐? 한다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디서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 저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구청장님에게 바랍니다. 구의원에게 바랍니다. 네. 뭐 국회의원님께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 제안할 네. 수 있는 자리인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에서 네네. 지금 확정 패널님들은 아니지만 네. 뭐 좌장님이나 내지는 그 패널에 참여하실 분들을 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한 분들 중에 한 분이 네네. 구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나오신다고 아직 하셨어요? 답은 못 변했어요. 나올 예정입니다. 네, 네. 네네. 그래서 나올 오시면 예정입니다. 네. 구에서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그 이후에 저희가 사실은 미팅을 6월달에 했으니까 네. 그 이후에 또 어떤 식의 방법들을 그때 가지는지. 의원님 네. 그 굉장히 호의적이었었잖아요. 네네. 우리 고건님도 네네. 같이 가셨었죠. 그래서 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만으로도 시간은 좀 더디 가도 모레 뭐 완벽한 조례 제정까지는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공감대 생각하기에. 형성을 네. 위한 그러니까 주민들이 네네. 이렇게 원하고 알고 있어요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이제 네. 국민들의 대표가 구의원분들이기도 그렇잖아요. 하니까 그렇죠. 네, 의미가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이 부분 더 궁금할 때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혹시 어디로 문의하면 알쓸대빵으로 될까요? 문의를 주실 수 있지만 어디로 문의를 줘야 되는지 그게 궁금할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뭐 제 개인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뭐 안 알려드릴 이유는 별로 없어요. 저는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네. 어쨌든 이 사단법인 마을인 교육의 유쾌한 작당이라고 이렇게 유쾌한 좀 작당. 키워드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뭐 그 유쾌한 작당이라고 하는 키워드의 뭐 웹자보나 내지는 그런 거에 앞으로 또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네네. 네. 거기에 제 신청 뭐 또는 문의에 대한 전화번호는 뭐 제 개인 번호이긴 하지만 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혹시 네. 궁금하신 사항은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네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렇죠? 그럴까요? 아, 네네. 그렇게 답변 주시는 거죠. 예, 그럼요. 앞으로 유쾌한 작당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럼 혹시 올해 이제 상반기 지나갔고 이제 하반기에 계획하신 뭐 일정 같은 거 아까 그 공론회는 8월 말쯤에 있고 그 이후에도 또 어떤 일정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공론회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이 된 걸 가지고 저희가 일단 9월 달쯤에 구의원님들이 또 이렇게 발의하는 또 그런 그 의회 법안 발의 뭐 이런 시간들이 9월 달쯤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공론회 자리에서 있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네. 그런 법안 발의를 할 때 저희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이 조례가 어쨌든 그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이 노력을 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노력하는 거, 뭐 작은 모임이든 아니면 대중적인 그런 강연이든 그런 데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음을 좀 알리는 것에 대한 그래서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인식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하반기에 그 과정이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셨던 스며든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네. 말이 딱 저희한테 맞는 것 같아요. 네. 구의원님이 딱 발의해 주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럼요. 네. 저희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레미제라블처럼 진짜 그러니까 네네. 스며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직 이런 조례가 있는 것도 모르시고 잘 모르세요. 솔직히 생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거 우리 공기처럼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고 당연한 건데 없다는 게 웃긴 거야. 이런 게 스며들어 가면 더 다음 세대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민관 거버넌스, 민관 협력. 그놈의 거버넌스. 하여간 민관 협력 차원에서 민간이 먼저 주도해서 구의회에서 함께해서 공동 발의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멋있을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네네. 금천구가 네. 되게 자치가 잘 되고 있는 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금천구만의 특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실험적인 그 공동체 프로그램이라던가 민간 협력 이런 사항들은 금천구에서 어떤 사안이든 간에 금천구에서 먼저 시도하는 구잖아요. 이제 그런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도 그렇게 색다르게 아주 실험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대가 돼요. 저는 금천구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또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네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두 분, 함께 네네. 해주세요. 많은 분들 함께 네. 해주세요. 관심 네, 가져주시고 저기 이쁜 목소리 저분 연락처 뜨니까 저기를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주신답니다. 네네. 두 분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함께 수고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천구 주민 여러분들, 알쓸집방 청취자분들도 앞으로 유쾌한 작당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요. 네. 노래 한 곡 듣죠. 이번에는 시흥 이동에 사시는 선미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이 노래도 가사가 되게 좋아요. 너무 멋져요 이거. 네, 영화 알라딘 OST인데요. 나오미 스콧의 스피치리스 듣고 오겠습니다. Here comes a wave meant to wash me away, a tide that is taking me under, swallowing sand left with nothing to say, my voice drowned out in the thunder. But I won't cry, and I won't start to crumble. Whenever they try to shut me or cut me down, I won't be silenced. You can't keep me quiet. Won't tremble when you try it. All I know is I won't go speechless.
네, 영화 알라딘 OST의 스피치레스 듣고 왔습니다. 이거 노래 너무 좋은데요. 노래 잘 부르고. 노래방도 도전해봐야겠네요. 도전? 꼭 노래방 한번 가는 걸로. 네. 아, 은주님, 으승님 오늘 이렇게 라디오 공천에 오셔서 이렇게 방송 같이 해보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저 라디오 나오는 거 처음이라서 되게 긴장해서 아까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아까 이랬던 게 많아서 좀 창피도 한데 네. 너무 재밌고 색다른 경험이어서 되게 좋았고 네. 아는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나 이런 데 나갔는데 혹시 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있나요? 그랬더니 선입견이 없어졌으면 민주, 노동 그런 네. 단어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없이 그냥 살아갔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건 그분의 메시지였고 네. 제 생각에는 조례는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올해든 내년 초든 될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지나가는지 그렇죠. 어떻게 지속되고 발전돼 가는지 그것까지 같이 다 지켜보는 게 우리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들 깨어 있고 아직 저희 반도 안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민주주의 시민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깨어있는 정신으로 누가 잘하는지 조혜진 씨가 방송을 잘하는지 누가 이렇게 하는지 같이 잘 쳐다보고 깨어있고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잘 진행이 되는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은주님은? 무엇보다 마음에 맞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참 즐거워요. 무척 즐겁고, 뭐, 4~5명이지만 유쾌한 작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4~5명도 사실은 잘 이어졌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제가, 함께하는 팀원 중에 유하나 씨에게 네. 민주시민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인터뷰하는, 그런 기사를 썼었는데, 유하나 씨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고 하는 네네. 그런 단어들을 보면서 저도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맞아요. 오늘 뭐 방송한다고 말 못했어요. 지금 독산일동에 살고 있는 안천중학교 3학년 정재현, 안천초등학교 3학년 정찬우 저의 딸과 아들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고 항상 우리 뜬금없이 사랑 고백. 네, 사랑 고백. 뜬금없는 사랑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이 말 마지막으로 네네. 하고, 네, 함께하는 유쾌한 작당팀 정말 사랑합니다. 네네. 네, 참. 고백 사랑한다는 고백 타임. 네. 저는 그 작년인가 올해 초였나 작년 말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겨울이었어 하여간. 그때 광화문에서 세종문화회관 어떤 한쪽에서 그 전국 민주시민 교육 네트워크 출범식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때 출범식을 했는데 그때 올해 1월이었나요? 1월이요. 1월이었죠. 그때 그때 은주님이랑 하나님이랑 이제 유하나님이랑 같이 유하나님, 갔어요. 하나님. 셋이 갔는데 그때 컵라면 먹으면서 우리 잠깐 쉬는 타임에 끝나고 했나? 아무튼 그때 은주 언니가 이제 컵라면 먹으면서 저한테 혜진 내년에도 올해도 같이 해줄 거지? 이러는데 그 말이 되게 뼈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 그때는 사실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뭐지? 이렇게 어리둥절하던 때인데 그때 그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계속 같이 오게 된 것 같아요. 두 분 바쁘신 중에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청취자분들도 앞으로 유쾌한 작당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고고의 알쓸잡방은 팟빵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알쓸잡방 친구 추가해주시고 사연이나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로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시민들이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여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다음 자기의 당선을 위해서 소신껏 정치를 다하기가 어렵죠. 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계속 밀고 갈 수 있습니다. 참여 민주주의, 그거 한번 합시다. 결국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서 주권자라고 하는 사람, 주권자라고 하는 시민, 그 시민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가장 존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는 인간다운 삶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이지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상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여야 하고,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지요. You and me were always with each other. Before we knew the other was ever there. You and me, we belong together. Just like a breath leaves the air. I told you if you called I would come running. Across the highs and lows and the in-between. You and me, we've got two minds that think as one, and our hearts march to the same beat. They say everything, it happens for a reason. You can be flawed enough, but perfect for a person. Someone who will be there for you when you fall apart, guiding your direction when you're riding through the dark. Oh, that's you and me. You and me were searching for the same light, desperate for a cure to this disease. Well, some days are better than others, but I fear nothing as long as you're with me. They say everything that happens for a reason. You can be flawed enough, but perfect for a person. Someone who will be there for you when you fall apart, guiding your direction when you're riding through the dark. And they say everything, it happens for a reason. You can be flawed enough, but perfect for a person. Someone who will be there when you start to fall apart, guiding your direction when you're riding through the dark. Oh, that's you and me. Oh, that's you and me. Oh, that's you and me. That's you and me. That's you and me.